안녕하십니까. 국제조약협회 박미영입니다. 올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만점인 1000점을 위함이 아닌 커트라인 600점으로 무조건 합격하기 과정이며, 일상이 너무 바빠서 공부가 많이 늦으신 분들, 이미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재수, 삼수하신 분들, 이제는 조금 지루하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 그래서 쪽집게가 필요하신 분들, 무조건 출제됩니다. 시험 직전 스팟 문제로 가볍게 600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응시하는 마타조 자격증 시험은 크게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문항 1000점이 만점이고 객관식 80문항, 단답형 20문항이 혼합된 커트라인 600점으로 합격하는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단원 화장품법의 이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품법의 목적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무엇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엇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이미 객관식, 주관식으로 다수 기출된 문제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한 번 기출된 문제가 다시 기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6가지 키워드는 정확히 암기하셔야 하고 객관식 출제 시 국민 위생 향상이나 화장품 사업과 같은 유사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니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 등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타조 시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정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단순 암기 부분으로 점수를 주고자 하는 문제이니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도모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 2번.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3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럼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4번.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5번.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정의를 보면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세럼은 일반 화장품입니다. 5번의 경우 피부 장벽은 7회차 주관식으로 기출되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 등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동식물 및 그 유래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이라 하고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번.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화장품 사용 기한은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하며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 시 제조 연원일 사용 기한을 표기한다. 4번.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 용기를 1차 포장이라 하고 수용하는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2차 포장이라 말한다. 5번.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2차 포장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천연 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보기 2번은 주관식 기출 문제였고 3번 사용 기한인지 기간, 최소한, 최대한, 안정적, 안전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납, 중금속 등 독성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 안정적인 부분은 변질, 변화가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기 4번 1차 포장, 2차 포장은 기출 문제였습니다. 5번 제조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 요구를 반영하여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가 조제한 화장품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답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조제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한다. 다소 난이도가 쉬운 문제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기출되었을 때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 키워드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죠. 맛, 화, 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정확히 기억해야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안전용기 및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부분은 매번 출제되고 있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암기 7가지 항목이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안전용기 및 포장이란 이 문구 자체가 단답형 주관식으로 기출된 적이 있었죠.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에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2번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된다. 3번 알코올을 함유한 넬 리무버, 어린이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를 5% 함유한 제품은 안전용기 및 포장을 해야 한다. 4번 운동 정도가 20cm, 40도 기준 이하인 고체 상태의 제품은 안전용기 및 포장을 해야 한다. 5번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10% 함유한 액체 상품의 제품은 안전용기 및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장품법에 나오는 법령에 제시된 아이들 나이 기억하시나요?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 특이하게 안전용기 포장 부분에서만 5세 미만의 어린이로 표기되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는 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든 법령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 영유아용 오일, 영유아용 로션, 크림, 영유아용 샴푸, 린스, 영유아 목욕용 제품. 다음은 작성해 주십시오. 정답은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입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목욕용 제품류와 인체 세정용 제품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욕용 제품은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베스, 그 밖에 목욕용 제품류로 구분되어 있고 인체 세정용 제품은 고체 형태의 세안용으로 화장 비누, 액체 비누,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외부 세정제, 물휴지, 그 밖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목욕용 제품은 욕조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체 세정용은 흔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제품들, 샤워할 때나 세수나 몸 씻는 용도의 제품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샴푸 등 머리 제품은 제외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디 클렌저 같은 경우는 목욕용 제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눈화장용 제품류입니다. 아이브로 제품,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나머지 2가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정답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일반 메이크업 리무버는 기초 화장품류에 속하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화장용 제품류에 속한다.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이 부분은 24년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 무조건 출제됩니다. 기초 화장품 제품류와 인체 세정용 제품류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괄호로 단답형 출제 시는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씻는다, 그냥 씻어낸다 라고 했을 때는 인체 세정용 바디 클렌저를 포함한 바디 클렌저는 목욕용이 아닌 바디 클렌저 인체 세정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목욕용 제품류는 버블 베이스 같은 욕조 안을 생각하시면 되고 씻는다, 씻는데 눈이다 했을 때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그런데 눈을 닦아낸다 했을 때는 메이크업 리무버, 기초 화장품류이다. 우리가 모든 제품들을 다 암기하는 게 쉽지 않고 10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니 가장 헷갈리는 것, 헷갈려서 기출 대상이 되는 부분만 반드시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제품에 맞는 화장품 유형을 작성하시오. 립밤, 바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 린스, 샴푸, 흡체, 데오도란트.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립밤, 바디 페인팅류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이고 린스, 샴푸, 흑채는 두발용입니다. 데오도란트는 채취 방지용. 그러나 액취 방지용 데오도란트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 외품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중요한 부분 체크해가면서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매회 기출 경향을 보면 화장품 영업에 대한 문제는 보통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독과 다독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장품 제조업이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 포함하는 영업으로 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2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다. 또한 다른 영업과 달리 신고 허가제에 해당된다. 3번 화장품 책임업자는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후에 하여야 한다.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2회 식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번 책임 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판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것은 신고 허가제에 해당되고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 허가제에 해당됩니다. 보기 1번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 등록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겠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보기 3번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해야 하고 매년 1회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신설됐죠. 책판 관리자 및 맡아조는 매년 1회 교육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안전용기 및 포장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무엇과 무엇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교육 이수 명령 이후 얼마 기간 이내에 몇 시간의 집행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영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법 24조에 따라 영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에 폐쇄된 날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은 1년입니다. 각 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부분 객관식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는 책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마판업, 그러니까 화장품 내용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선고자, 신용불량자, 이들 또한 마타조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타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7회차 기출되었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은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 표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한과 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정답은 첫 번째 등록 신청서, 두 번째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세 번째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지방식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골로 계속해서 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격 기준 중에 24년 8월 개정된 전문학사 20학점 이수 부분은 삭제됐지만 이외에도 기억해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책판 관리자의 역할들을 보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라는 단답형의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칭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공계학과,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등을 전공하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년 이상 업무 종사자. 2번,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책임 판매 관리자만 해당된다. 4번,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 판매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번,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법인 경우 대표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3번만 바른 문장이었습니다.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판 관리자는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화장품 책임 판매자의 직무 중 수입한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서에 명시되는 항목들입니다.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 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호일 및 결과,
나머지 두 가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제조번호별 수입연월 및 수입량, 그리고 판매처, 판매연월 및 판매량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국저와 함께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는 다시 기출된다. 똑같은 문제로 아니면은 약간의 응용, 변형된 문제로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주관식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암기 대상이다. 세 번째, 명칭, 기호, 숫자는 모두 암기해야 한다. 단답형 주관식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판매 업자, 개인정보 처리자, 청문, 안정성, 위해성 평가, 품질 관리, 미셸, 1년, 5일, 2%, 10%와 같은 이러한 명칭, 기호, 숫자는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법령이 신설되거나 변경이 되면 반드시 출제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